투자만 했다 하면 수익 보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이 승률 100%의 트럼프 내부자 고래가요. 이번에 암호화폐 대세 상승장에 수천억 원 베팅을 걸었습니다. 이 남몰래 확신하고 있는 역대급 호재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에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도 사실이겠지만요. 유가가 이번에 100달러 돌파하고 우리나라 국내 증시 오늘도 대폭락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근데 비교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어떻죠? 오히려 선방하면서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비트코인이나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한 상승으로서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에서 딱 한 가지 이 수상한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눈에 잘 띄고 있지 않지만 지난주에 무려 47,000 비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47,000개가 거래소에서 갑작스럽게 빠져나갔습니다.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데 오히려 큰손 투자자들, 흔히 고래라고 부르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밖으로 빼돌리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가 있는데요. 대체 이게 무슨 의미를 뜻하고 있을까요? 보통 시장이 하락하면은 개인분들께서 겁을 먹고 코인을 매도하려고 거래소로 보내십니다.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오히려 정반대 상황이에요. 비트코인 수만 개가 거래소 밖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이 많은 코인을 매수해서 안전하게 자기 지갑, 콜드 월렛이나 인터넷과 분리된 오프라인 지갑에 넣어뒀다는 뜻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는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바닥 저가 매수하면서 코인을 말 그대로 쓸어 담고 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블록체인 데이터를 보면요, 이런 움직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 중요한 힌트를 놓치고 있을까? 사실 많은 분들께서 가격 그래프만 보면서 불안해하시지만요, 진짜로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지금 시장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큰손들의 행동, 그리고 규제 움직임을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사람들이 흔히 간과하는 핵심이 숨어 있다는 거. 가격은 거짓말할 수 있겠지만요, 온체인 데이터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 변화도 가볍게 볼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 둘을 함께 보면 과연 어떤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몇 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흐름을 한번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사이 미국 정부랑 의회 측에서는 암호화폐를 어떻게 다룰지 이 법과 제도를 본격적으로 정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25년 1월 20일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관련 정책 논의에서도 더욱더 강력한 힘이 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 속에서 2025년 7월 클래리티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죠. 이름 그대로 암호화폐 규제의 명확성을 위한 법입니다. 실제로 하원에서는 이 공화당, 민주당 가릴 것 없이 압도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은 이제 어떤 코인은 증권이고 또 어떤 코인은 상품인지에 대해서 딱 정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애매한 규정을 가지고 이 코인은 증권이네, 불법 판매했네, 이렇게 소송을 걸곤 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리플 XRP였죠. 몇 년 동안 이 SEC 소송에 묶여 있었고, 근데 클래리티 법이 통과된다. 이 리플 같은 코인은 증권이 아니라 디지털 상품, 즉 우리로 치면은 금이나 원유 같은 이런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SEC가 아니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관할로 넘어가기 때문에 규제 리스크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암호화폐 업계를 짓눌렀었던 규제 먹구름이 걷히고 따뜻한 햇살이 비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 법안 자체가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상원에서 아직도 토론 중에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트럼프 대통령 힘 빠진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이런 식으로 의문을 가졌었고, 실제로 시장에 그런 의심이 퍼지다 보니까 분위기까지도 가라앉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겠습니다. 이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씩 보시면은 왜 지연되고 있는지, 그리고 곧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감이 잡히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이 트럼프 측에서 사실상 힘이 약해진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나게 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증거로서 지난 2026년 3월 4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소셜미디어에 대놓고 미국 월가 대형 은행들을 저격을 했어요. 뭐라고 저격을 했냐? 큰 은행들이 클래리티 법안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미국의 초대형 은행들이 암호화폐 법안을 방해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돈 때문입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이자 문제가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걸 쉽게 풀어드려 볼게요.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는 달러랑 가치가 연동되는 코인인데, 만약에 이런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은행 예금처럼 이자를 준다고 상상해보세요. 실제로 일부 암호화폐 회사들은 스테이블코인에 1년에 4%든 5%든 이자를 붙여주겠다고 한 적이 있었죠. 은행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현실이 되면 정말 끔찍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은행에 이거 돈 넣어두니까
그냥 스테이블 코인 사서 이자 받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러면서 은행 예금을 대규모로 인출할 수가 있겠어. 그러면 은행 예금이 확 빠져나갈 텐데 은행들은 또 그걸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로비를 할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 주는 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요. 그래서 미국 상원에서는 이 법안을 일부러 붙잡고 있었던 거고 트럼프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한테 공개적으로 화를 낸 거고요. 지금 미국 정부랑 미국의 의회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방향을 대전환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클래리티 법안으로 시장의 룰을 명확하게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또 시장의 큰손들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영상 서두에서 언급드렸던 47,000개의 비트코인 대규모 이동이 바로 그 증거였죠. 가격이 하락할 때 엄청난 물량을 매수해서 감춰뒀다라는 거는 곧 엄청난 호재가 온다는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참고로 이 정도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거는 지난 2022년 당시 FTX 파산 사태로 급락하고 나서 바닥을 찍고 난 최대 규모라고 해요. 동시에 재미있는 소문도 하나 떠돌고 있는데 트럼프의 내부 사람으로 알려진 어느 고래 투자자가 거액의 롱 포지션, 그러니까 가격 상승에 베팅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규모가 무려 1억 8,500만 달러. 한화로 봤을 때 거의 2천억에 가까운 엄청난 돈인데요. 특히나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의 전적이에요. 지금까지 몇 번 안 되는 거래로서 이미 1억 1천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냈는데 단 한 번의 손실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런 전설이 시작된 거는 2025년 10월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 폭탄을 발표했을 때 불과 이 발표 30분 전에 어떤 정체불명의 고래가 11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공매도 숏포지션을 잡아가지고 대성공을 거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100억간의 내부 정보 있는 사람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트럼프 내부자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전설의 고래로 추정되는 인물이 트럼프의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또 방향을 바꿔서 거대한 롱 포지션을 새롭게 열었다는 겁니다. 이 시장에서는 이제 바닥 찍은 거 이미 알고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루머이긴 하겠지만요. 그만큼 현재 큰손들이 뭔가를 감지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한 호재이길래 고래들이 이렇게까지 잽싸게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그 핵심에는 결국에 우리가 계속 말해왔던 클래리티 법안 통과에 따른 이 새로운 판도 변화가 있겠습니다.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돼주면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특히 어떤 코인들이 가장 수혜를 볼지도 알아보셔야 되겠죠. 먼저 시장에서는 이더리움, 솔라나, 체인링크, 리플까지도 이렇게 4가지를 최대 수혜주로서 꼽고 있습니다. 왜 이 4가지일까? 하나씩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리플 XRP 같은 경우는 미국 SEC가 몇 년째 증권이다 소송을 걸었던 코인입니다. 근데 리플은 본래 은행들의 국제 송금에 쓰라고 만든 코인이에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돼서 XRP가 증권이 아니다는 것들이 공식적으로 분류가 된다. 그럼 미국 은행들도 드디어 마음 놓고 XRP를 국제 송금 같은데 이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규제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은행들이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XRP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겠죠. 토당 수만 건의 거래를 처리할 만큼 빠른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비자 같은 결제 기업들이 주목하는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규제가 불확실해서 큰 기업들이 선뜻 참여하지 못했었는데 만약에 클래리티 법안으로서 솔라나가 증권이 아닌 것들이 분명해진다. 그러면 기업들과의 제휴도 탄력을 받을 거고 심지어 솔라나 기반의 ETF 상품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어준다면 기관들의 거대한 자금이 솔라나 생태계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이어서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세계랑 현실 데이터를 연결해주는 오라클 프로젝트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날씨, 주식, 시세 이런 여러가지 데이터를 내서 블록체인에 가져올 수 있을 때 체인링크 기술이 쓰이고 있어요. 앞으로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채권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화해서 블록체인에 올리고자 한다면은 이런 오라클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된다면은 이런 전통 금융권의 온체인 진출 자체가 활발해질 텐데요. 이런 과정에서 체인링크의 역할과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가 있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요. 이미 암호화폐의 중심과도 같은 플랫폼이죠. 수많은 코인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가고 디파이나 NFT 같은 서비스도 이 생태계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그동안 미국에서는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이자를 얻기 위해서 코인을 맡기는 행위에 대해서 증권 거래에 해당한다는 식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이런 부분도 예외를 둬가지고 이더리움 네트워크 참여가 증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해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규제 리스크가 풀리게 되면은 이더리움 기반의 서비스들,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죠. 이렇게 네 가지 코인들은 클래리티 법안 통과의 최대 수혜자로 거론이 되고,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법안만 통과되어 준다면은 이 4인방이 날아간다라는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큰데요. 앞서 언급드린 고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대량 매집한 거, 결국에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으로 인정받고 알트코인 시장은 제도권 편입으로써 활기가 돌 거라는 이런 큰 그림을 보고 들어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지금이 싸게 담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판단했을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하지만 여기서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모든 게 순조롭게 풀리기만 할 수 있을까요? 혹시나 우리가 간거한 위험이라든지 다른 해석은 없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반대 의견 중에 하나는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47,000 비트코인이 반드시 좋은 신호만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언급드린 마운트 곡스 같은 과거 사건의 코인 이동이라거나 정부 압수 물량의 내부 이동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고요. 즉 누군가가 새로 매수한 게 아니라 이미 있던 코인을 지갑 여기저기로 옮긴 것뿐이라고 했을 때 그게 나중에 시장에 나올 잠재 매도 물량이 될 수가 있다는 거. 만약에 그런 거라면 우리가 괜히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설령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은행이나 큰 기관들이 지금 당장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기는 어려울 거라는 현실입니다. 은행 규제를 봤을 때 암호자산을 많이 들고 있으려면요, 그만큼 자기 자본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큽니다. 법적으로 길이 열린다라고 할지라도 현실적인 비즈니스 측면에서 봤을 때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법안이 아직까지 상원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통과가 지연된다거나 수정돼서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리플 XRP나 알트 타점뿐만 아니라 시장에 영향주는 핵심 브리핑들, 속보로서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입장 안내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런 지적들은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이 데이터를 자세히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팩트들을 다시 따져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린 반론들만으로는 현재 벌어진 일들을 전부 다 설명하긴 부족해 보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먼저 47,000개 비트코인이 인출에 관해서 온체인 분석 결과가 비교적 뚜렷합니다. 여러가지 전문업체들 리포트에 따르면은 이번 이동이 단순 내부 이동이 아니라 새로운 매집의 특성을 보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코인베이스의 15,800개의 비트코인 인출 직후 60개 지갑으로 분산된 사례가 있는 것처럼 이런 패턴들이 과거의 기관들이 대량으로 매수할 때 나타났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런 물량이 나중에 한꺼번에 팔기 위한 거였다면은 오히려 한두 개 지갑에 몰아가지고 뒀겠죠. 이렇게 잘게 나눠서 보관한 거는 오랜 시간 들고 가겠다는 의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 클래리티 법안의 방향과 관련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미국 하원을 작년에 압도적으로 통과했던 법입니다. 양당 정치인들이 모두 필요성을 느꼈다는 얘기인 거고, 지금은 은행 측의 입장을 감안해서 진통을 겪는 중이겠지만요. 한편으로 미국에서도 세계 경쟁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유럽이 이미 규제를 깔끔하게 정비해서 선도를 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라거나 아시아 싱가포르 같은 곳도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정책으로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너무 늦어지면 금융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존재합니다. 이 트럼프 쪽에서 은행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도 국익을 위해서 이걸 밀어붙이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 큰 흐름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규제 환경이 정비되고 제도권 자금이 들어올 준비가 착착 진행 중이고 이 핵심들은 여전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장 현실성 있게 예상해 보실 시나리오는 올해 안에 상원에서도 클래리티 법안이 절충안을 통해서 통과되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블코인 이자 부분을 조금 제한하는 대신에 전체 법안을 승인하는 식의 이런 거래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게만 되어준다면 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거고요.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어준다면은 지금 물밑에서 움직인 큰 손들의 전략은 제대로 먹혀들 수밖에 없는 거고, 비트코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정부가 전략 비축 자산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요. 더 이상 큰 규제 리스크가 없이 든든한 지위를 갖추게 될 겁니다. 한번 바닥을 다지고 나면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믿음도 커질 거고요. 그리고 진짜 재미있는 무대는 알트 쪽이 될 수가 있다는 거. 리플 XRP 같은 코인들은 증권이라는 족쇄에서 풀려나게 되면서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자산 운용사들이 경쟁적으로 관련 ETF를 추가로 내놓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관들이 마음만 먹으면 수십조 원대의 자금이
순식간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되어준다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암호화폐 시장이 상당히 강력한 상승장이 뒷받침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다르게 이 국가 정책에 뒷받침받는 상승장이기 때문에 그 파급력도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지금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시장에서는요, 이 기술보다 먼저 내 투자 심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시장 보면 조금 상승하는 것 같다가 다시 하락하고 또 반등하는 것 같다가 다시 눌리는 이런 흐름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데요.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시원하게 상승을 하지 못하지? 지금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장의 구조를 보시면은 결국에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끝없이 반복하는 흐름 속에서 끝도 없이 지속적으로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한 가지 방향성으로만 움직이는 시장 없습니다. 365일 하락하는 시장 없고요. 반대로 365일 상승하는 시장도 없습니다. 이 상승과 하락, 그래서 지금처럼 조금 오르고 조금 눌리고 또 반등했다가 또 조정 나오는 이런 구간들에서는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여유를 있게 시장을 바라보는 것들이 오히려 투자 심리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편하실 수가 있다는 거. 물론 투자에서는 차트 분석도 필요하고요. 또 매수 타이밍을 잡는 기술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도 우선시되는 게 한 가지 존재하고 있죠. 바로 투자 심리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 컨트롤을 할 수 있느냐. 이 심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항상 반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는 더 상승할 것 같다. 욕심 때문에 매도를 못하고, 가격이 하락하면은 더 하락할 것 같다. 불안감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매도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매도하고 손절 쳤는데 시장이 다시 상승하면요, 이미 대부분 또 상승이 나온 뒤에 고점에서 추격 매수 이렇게 뒤늦게 들어가는 악순환들이 반복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서 내 원칙에 대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런 투자 심리를 만들 줄 아는 거. 이 시장은 언제나 조급한 사람의 돈을 차분한 사람한테 이동을 시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답답한 장세일수록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투자 심리를 먼저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시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는 사람은요, 가장 똑똑한 사람이 살아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심리에 대해서 끝까지 컨트롤한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게 되시는 겁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투자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